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다룰 내용은 마그네슘의 독성,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으면은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나 제가 좀 곰곰이 찾아보고 물어봤는데, 그게 어떤 특정 영상이 뷰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노출이 되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연관으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을 보신 거죠. 마그네슘의 그 독성, 제목 자체가 죽을 수 있어요 라는 게 붙어가지고 그걸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빈약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레퍼런스나 어떤 데이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의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그네슘의 부작용을 좀 우려하셔야 될 분들은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층 아니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그네슘의 부작용을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 트러블, 그 중에 설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을 묽혀주는 기능이 마그네슘에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한 게 설사고요. 그리고 속쓰림이나 복통, 소화불량, 이런 구역구토 같은 위장 트러블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아주 가끔 발생하는 거, 과민 반응을 보여주거나 너무 과용량을 복용하거나 그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혈압이 좀 떨어지거나 중추신경이 억제되면서 약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어지럽거나 실신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호흡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심전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지만 혼수 상태에 이르는 케이스, 사망의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뒤에서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주 흔하지 않은 극히 일부의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되게 많다는 거죠. 한 25g 정도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구성을 갖고 있는 미량 원소들은 보통 적정 용량을 먹었을 때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연이나 구리 같은 거나 망간 같이 아주 소량만 존재하는 그런 미량 원소들은 그런 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 큰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복용 한계선과 적정 복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최대 복용 한계량은 보통 이제 400ml 전후입니다. 여성은 300ml 전후고요.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데, 그 최대 복용 한계량, 복용 상한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걸 뜻하냐면 일반적으로 99.7%인가 8%가 안전한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90, 7명, 8명이 안전한 거죠. 되게 안전한 용량이라는 겁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4000 단위에 해당되고요. 이런 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3000mg이 해당이 돼요. 거기까지는 되게 안전하다라고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설정해 놓은 용량이라는 거죠. 아연 같은 경우는 40mg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정해놓은 용량입니다. 되게 안전한 용량이고, 이런 안전한 용량을 복용했을 때는 거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케이스를 좀 보니까 대부분은 변비약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 하제 복용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설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서 부작용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좀 케이스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런 다양한 역할의 마그네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 먹는 양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나 눈떨림으로 먹는 한 400ml 전후는 부작용 확률이 아주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런 거에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미국에서도 그라스, 대체로 안전하다는, 되게 안전한 편이다라고 정해놓은 마그네슘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젖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그라스, 대체로 안전하다라는 등급을 FDA에서 매겨놨고요. 의외로 트레온산 마그네슘, 뇌로 잘 가는 그 킬레이션 되어 있는 마그네슘도 그라스 등급입니다. 이런 마그네슘류가 되게 안전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지표는 그 임산부가 복용할 수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되는데, 마그네슘은 임산부가 복용 가능하고요. 임산부는 300ml 정도 하루에 복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 수유부에게는 350ml 정도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이 되게 안전하거든요. 우리 신장이 정상이면은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마그네슘 하루에 1000ml가 들어와도 조절을 해요. 실제로 그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앰플로 IV로 쏘거든요. 정맥으로.
그 수액에 달아가지고 쏘는데, 임신 그 자간증, 그 경련 같은 게 생길 때 IV로 황산 마그네슘을 얼마나 많이 쏘냐면은 하루 동안에 20g도 씁니다. 20g이나 쓰고, 20g이면은 황산 마그네슘이 5대1이니까 마그네슘 4000ml를 하루에 임산부에게 투여도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 치료 목적으로는 이렇게 고용량을 쓸 정도로 이게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되게 어린 애기, 조산아에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되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신장에서는 정교하게 그걸 조절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치명적인 마그네슘 부작용 사례들을 제가 논문을 쫙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찾아봤는데 막 80년도, 70년도, 뭐 90년도 이렇게 막 한두 개씩 걸리더라고요. 되게 없을 정도로 되게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그네슘의 그 치명적인 부작용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경구로 복용하는 거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고요. 그 정맥으로 그 황산 마그네슘을 어떤 치료 목적으로 썼는데 용량을 설정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마그네슘 부작용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그 두 환자에게 경련 같은 게 발생됐겠죠. 그래서 2g의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의사가. 그런데 2g이면은 마그네슘으로 400ml 정도의 마그네슘을 한 번에 투여하라는 거죠. 그런데 실수로 20g짜리 황산 마그네슘을 2g을 넣으라고 했는데 20g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10배를 더 넣어가지고 한 번에 4000ml의 마그네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두 명 다 심정지가 왔는데, 한 명은 소생했고 한 명은 생체 어떤 시그널이 거의 안 나타나고 심박은 뛰고 있지만 그래서 3일 뒤에 사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성, 그러니까 병원의 실수로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한 거는 73세 남성이 흉통이 생겨가지고, 특히 심장 통증이 생겨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2g의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하세요라고 의사가 오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ml의 마그네슘이거든요. 2g의 황산 마그네슘이면. 근데 이거 맞고 막 심박이 요동치고 저혈압이 생기고 그 반응을 안 하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2g을 투여하라고 했는데 25g짜리 한 앰플을 다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간호사가 이렇게 잘못 투여한 거죠. 그래서 뭐 수액이나 여러 가지 전해진료법을 해서 10시간 뒤에 정신을 차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인성, 그러니까 병원의 실수로 발생한 케이스고요. 논문에서 검색을 해보면 상당수가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했을 때 생존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대부분입니다, 그게.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했을 때 생존율을 높인다. 그리고 조산아에게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했을 때 생존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조산아가 사망했을 때 뭐가 부족해서 사망했나 조사해보니까 체액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사망한 케이스다. 이런 마그네슘 이점에 대한 게 많다는 거지, 마그네슘을 투여해서 사망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 논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으로 먹고 이제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를 보면은 70대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뭔가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왔죠. 당연히 부정맥, 심전도가 변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고 기운 없고 약간 경련 같은 게 발생돼가지고 응급실에 방문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25g의 구연산 마그네슘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하제,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할 때 다 비우는 거거든요. 그걸 한 번에 드시고, 보통 한 번에 먹게도 해요. 근데 한 번에 먹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신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그런데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마그네슘 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한 걸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 85세의 할아버지예요. 이분도 같은 제제를 먹고 응급실에 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되게 고용량의 하제를 먹고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적인 그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고 생긴 케이스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루에 400ml 정도 복용하는 건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가 찾아본 논문, 과거에 다룬 논문에 보시면 뭐 800ml도 사람이 충분히 그냥 조절을 합니다. 우리 신장이 정상이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이 이제 심장이 안 좋은 분이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생존율을 높인다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심한 케이스면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시는 상태에서는 복용을 하면 이점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칙은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을 적정량을 복용하시는 거는 건강상의 이점이 많지
심장이 사망을 이르게 한다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사망을 이르게 하고 극단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건 대부분이 용량을 잘못 설정한 병원의 실수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용에서 생기는 경우는 정말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이 먹는 경우, 몇천 미리를 한 번에 먹었을 때 그때 노인분들에게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 만 2세 미만이겠죠. 그리고 고령의 노인분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그네슘의 독성, 고마그네슘 혈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